그래서 샤프트를 확보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뭐냐면, 샤프트를 만들면 샤프트의 공간은 이렇게 구조체를 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벽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중심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내가 900에 1000 정도의 공간을 이렇게 확보했더라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유효 스페이스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둥이 있으면 이 공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여기 안에 설비 그 배관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런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 왜 이런 공간이 쓸모가 없냐면, 미리 보여주면 이렇게 배치를 해요. 왜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관을 설치할 때, 관이 지금 이거는 평면도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동그란 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관 사이즈가 오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작고, 얘가 제일 작고, 뭐 이렇게 관 사이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오수관이라고 하는 것도 각 층마다 꺾여서 들어가야 되고, 급수급탕도 꺾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는 아래쪽으로, 급수가 아래쪽으로 꺾였는데 뜬금없이 오수는 왼쪽 방향으로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관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간섭이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면 간섭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적으로 높이를 다른 높이에서 꺾어줘야 되겠지. 근데 관이 많은데, 벽들을 포함해서 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다 다른 높이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꺾으면 내가 확보해야 되는 천장고가 천장 위에 층고까지, 구조까지의 그 공간이 1m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어. 2m, 3m를 확보해야 될 수 있어. 관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막 크로스가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거의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꺾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자, 여기 그리기 기능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입력. 음. 자, 자, 보통 어떻게 꺾냐면 이렇게 샤프트가 있으면,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 샤프트가 있으면 선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관들이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얘도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얘도 이렇게 꺾여 나올 거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 이 앞에 이 부분이 복도야. 이 부분이 복도야. 복도가 아니라면, 복도가 아니라면 뭔가 큰 대형 공간, 홀 같은 공간이 배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공간으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 어디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 얘도 이렇게 나와서 바로 화장실이, 보통 만약에 화장실이 여기 붙어 있다면 이 급탕급수가 화장실에 연결되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얘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오수통도 이렇게 연결돼야 될 거란 말이야. 통기통도 일로 연결돼야 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에서 간섭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높이에서 꺾이려면 각각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야. 다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선, 색깔 바꾸는 게 어딨지? 얘가 이렇게 꺾이면 얘는 이렇게 꺾여. 이거 색깔이 다 똑같네. 다시.
자, 다 지웠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관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면 이 부분에 크로스가 됐지. 그럼 관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하나는 이렇게 꺾이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요 사이에 수직적으로 공간을 여유를 둬야 관이 크로스가 안 되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공간일 때는. 근데 내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다 꺾어 놓고 여기에서 꺾으면 어떻게 꺾으면 되냐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꺾었으면 얘는 얘보다 좀 더 멀리 나가서 이렇게 꺾고 얘는 이렇게 꺾고 얘는 이렇게 꺾으면 얘네들은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높이에서 다 이렇게 꺾였는데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섭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샤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은 방향으로 하려면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배열되는 게 가장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어떤 애들은 이쪽에 설치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설치하면 어떻게 돼? 얘네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얘네는 이렇게 관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가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에서 크로스가 일어나, 가운데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쓰려면 어떻게 해? 관들이 여기에 이렇게 배열되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배열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든가. 그러니까 요만큼의 폭만큼밖에 쓸모가 없는 거야. 면적을 이렇게 확보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배열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제일 유리한 거야.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와중에 종류에 따라서 여기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 종류에 따라서 양쪽으로 파이프를 넣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양쪽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 이렇게 몰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 보면 얘를 한쪽에 몰고 얘네는 앞쪽에 있는데 얘네는 좀 더 튀어나왔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높이를 좀 다르게 해서 그죠? 높이를 다르게 해서 충분히 해결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왜냐면 이렇게 만들면 샤프트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얘에 비해서 3분의 1만 있으면 되잖아, 면적이. 그죠? 그래서 요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파이프들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에서 사람이 여기 바로 여기 서가지고 요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더 작은 공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비내력벽이야. 얘는 내력벽으로 코어를 만들 때 내력벽으로 이렇게 공간 자체를 아예 만들어 버리고 여기에 문을 뚫어서 사람이 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뚫은 거야. 수직적으로 사람이 이걸로 왔다 갔다 합니다. 파이프 확인하러 이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 발판이 이렇게 사람이 여기 서서 이 파이프 관리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이 달려 있는데 이 문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블록벽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파이프를 나중에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파이프 공사를 다 끝내고 여기 블록벽을 쌓아가지고 문만 달아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안 만들면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구조체를 이렇게 다 두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안에 파이프를 어떻게 설치해? 그죠? 설치할 수가 없잖아. 그럼 파이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여기 블록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매달려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위험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구조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뻥 뚫어 놨다가 나중에 설비 작업이 끝나면 블록으로 막아버리는 비내력 형태로 만들던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빌딩 건축물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샤프트 사이즈들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거보다 작은 공간이면 충분해요. 다음 스페이스 치수는 어느 정도 천정 내부에 600에서 1000 정도 그러니까 1m 정도를 확보해 주면 사실 이런 공조 설비가 다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치했을 때 얘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꼬이게끔, 동선이 꼬이게끔 배치하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효율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 가스관, 오수관, 잡배수, 그 다음 덕트, 공기 조화할 때 필요한 전기, 급배수, 소화설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장 내부, 이거 단면입니다. 천장 내부를 봤을 때 이렇게 지나고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 슬라브에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는 거야. 슬라브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매달려. 얘도 이렇게 해서 위에 보면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여기 공간이 왜 이렇게 넓어요?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면 지금 여기 요만큼. 요만큼은 보야. 이게 보야. 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얘가 큰 보고 얘가 큰 보, 걷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빔이야. 작은 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이 걷어라고 하는 얘가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만약에 이 걷어를 못 피하면 어떻게 돼? 이만큼 설비가 못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에 관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공간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확보한 공간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확보한 걸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만큼 내려와서 천장이 쳐져야 돼. 그럼 이만큼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지. 이만큼 손해보자. 공간적으로. 그치? 그럼 요만큼의 손해를 안 보려면 이런 배관이 지나가는 것도 거더를 피해서 최대한 작은 보가 있는 쪽으로 얘네들을 보내야 돼. 작은 보가 있는 쪽으로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 구조를 만들었을 때 주요 골조가 지나가는 방향을 피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조도 좀 이해해야 되고, 설비도 이해해야 되고, 구조에 따라서 평면 계획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통합 설계가 가능합니다. 설치, 위치,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 내부 치수 결정할 때 유의사항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만약에 못 피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볼을 뚫어야 돼. 볼을 이렇게 만약에 뚫게 되면 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플레이트 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 곳으로 설비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걸 뚫은 다음에 여기에 보강을 해줘야 돼. 뚫은 만큼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걸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는 비추입니다. 이렇게 잘 안 만듭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안 만들어요. 잘 쓰지 않는 방식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써요. 이거 허니 컴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찢어져 있는데, 이렇게 찢어진 거를 옆으로 해서 이렇게 딱 끼우면 딱 맞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용접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얘가 뚫려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벌집 모양으로 뚫려 있는데, 이 공간은 원래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로 배관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렇게 뚫으면 안 돼. 그리고 뚫었을 경우에는 그 보강을 반드시 또 해줘야 되고, 이거는 뚫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허니컴보나 플레이트 볼을 만들었지만 이 밖에 콘크리트 피복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밖에 콘크리트를 씌웁니다. 그랬을 때는 또 이렇게 뚫으면 보강을 또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뚫려있는 이 볼을 통과하는 방식은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 경북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 사업을 했던 BIM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BIM 모델링을 어떻게 했고, 어떤 항목들이 모델링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모델링 하는지를 제가 한번 짚어주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BIM을 모델링한 거는 구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우리는 기계, 전기, 소방 이런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전기 빼고, 소방 빼고,
기계 파트만 하는데 기계 파트에서도 부분적으로 급수, 배수, 환기 요쪽만 할 거예요. 요쪽만 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350 정도 단계 수준이 돼요. 3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300 정도는 돼야 돼요. 300 정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현상 설계를 할 때 모델링 하는 수준 정도가 LOT 3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기본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보다 좀 높다고 보면 됩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현상 설계를 할 때 모델링 하는 정도 또는 기본 설계, 우리가 중간 설계라고 부르는 기본 설계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가 LOT 300 정도 됩니다. 요 정도로 모델링 하면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어떤 거냐면 좀 넘어가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안 나오고, 이거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패밀리 설치하시고요. 패밀리에 관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관이 이런 정도까지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는 바라지 않고요. 설비 네모 박스 형태의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에서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 만드세요. 이런 밸브라든지 이런 복잡한 건 안 만들어도 돼요. 이런 파이프만 만드시면 돼요. 이런 파이프랑 덕트만 만드시면 돼요. 이런 파이프랑 덕트랑 지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들은 안 만드셔도 돼요. 자,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이게 이걸로 설명하면 어렵죠? 넘어갈게요. 물량으로 설명하면 힘드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좀 찾아봅시다. 가구인데 가구를 이렇게 똑같이 다 모델링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빗 안에 들어있는 기본 패밀리가 있어요. 그 기본 패밀리를 쓰시고요. 기본 패밀리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네모 박스 형태로 만드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 박스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모 박스. 이렇게 이런 손잡이까지 전부 다 달 필요 없어요. 만약에 책상이다. 그럼 책상을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네모 박스 해서 이게 책상 패밀리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한 정도는 필요 없고요. 가구를 넣는데 가구도 모든 가구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실내 모델링에 여기 소파라는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됩니다. 테이블을 만드세요. 테이블 그리고 책장 뭐 요 정도만 만드시면 됩니다. 의자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돼요. 의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가구도 이 공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넣으시면 되는데 평면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평면도에 많은 정도의 그 스케일 문제 때문에 아마 200분의 1, 뭐 300분의 1 정도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그 도면에 표현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거기 표현되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으면 의자는 생략하고 테이블만 이렇게 만들어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여기 또 보면 테이블만 만들고 의자는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만드세요. 만약에 의자를 만들어야 내가 도면을 보는데 이해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 박스 그 다음에 테이블도 원통형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드세요. 간단하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 나중에 이거를 도면으로 만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돼. 도면으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가 있어요. 레빗 패밀리가 있습니다. 패밀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세요. 고치지 말고 레빗 패밀리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거는 그대로 쓰시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마감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평면 보면 평면에 마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감을 했는데 마감 만들 필요 없습니다. 벽체를 여기는 복합 벽체를 만들었어요. 사실 복합 벽체라고 해서
내장재, 외장재, 단열재, 구조체 이거를 다 만들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렇게 다 만들려고 하면 모델링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안 만들고요. 딱 두 개만 만들 거예요. 구조랑 외장재 두 개만 만들 거예요. 구조하고 외장재만. 단열재도 생략합니다. 구조하고 외장재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랑 외장재를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으면 구조는 여기에 까맣게 단면을 칠해버리세요. 평면도상에서 나중에 레빗으로 평면도를 뽑을 때 평면도상에서 까맣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외장재만 바깥에 그냥 남겨놓으세요. 내장재는 생략. 내장재는 생략입니다. 만드시면 되고요. 문 이런 건 당연히 달아야죠. 문도 기본 패밀리를 쓰세요. 재질은 내부는 필요 없습니다. 내부는 필요 없고요. 외부는 재질을 입히면 됩니다. 외부는 재질을 입혀요. 그러면 내부 투시도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얗게 찍으세요. 하얗게 나오게 찍으시면 됩니다. 재료 표현 안 하고 그냥 하얗게 찍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주택 보면 뭐 가스레인지랑 막 싱크대 이런 거 자세하게 표현했죠. 이런 거 다 생략. 그냥 이렇게 디귿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죠. 꺾여 있는 거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가구를 채우시면 됩니다. 평면도상에서만 이 부분이 보이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좀 자세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죠. 단면도도 다 들어갔죠. 계단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뭐 10층까지 계단이 있다.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쭉 연결되게끔 계단 만드셔야 되고 엘리베이터 표현을 하시고요. 엘리베이터 모델링은 안 해도 돼요. 엘리베이터는 모델링 하지 말고 샤프트를 이용해서 그냥 뚫려 있는 공간만 엘리베이터 샤프트만 만드시면 돼요. 이 안에 엘리베이터까지 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면도상에서 도면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업다운 표시 당연히 돼야 됩니다. 업다운 표시 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샤프트가 있으면 샤프트가 보이드 공간 X자 표시가 돼야 되겠죠. 도면과 유사하게 도면처럼 보이게끔 모델링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모델링을 하시고요.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링 하면서 도면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인면도는 색깔은 필요 없어. 재료는 표현하는데 이렇게 색이 나오게 만들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캐드에서 도면 치듯이 그냥 흑백 형태로 도면을 만들면 됩니다. 컬러는 필요 없습니다. 설비가 지나가는 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파이프가 지나가는 걸 다 만들고 덕트가 지나가는 걸 다 만들어야 돼.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천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관들이 다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설비 투시도를 찍으면 관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보일러죠. 보일러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들어간, 우리는 보일러가 들어갈 건 아니니까 보일러 필요. 이건 급탕과 관련된 거니 이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급수 배수, 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곳에 연결되는 급수 배수관. 그 다음 오수관은 안 해도 돼요. 오수관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일을 보고 났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였는데 그거는 만들 필요 없어요. 만들기도 어려워 사실. 그건 필요 없어요. 급수관, 그 다음에 배수관만 만듭니다. 오수관은 안 만듭니다. 급수관, 배수관 만들고 그 다음에 환기와 관련된 거 만들고 나중에 다 만들면 이런 식으로 투시도를 찍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얘는 파이프들이 다 나왔죠. 이거 급수, 배수, 오수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파이프고요. 얘도 다 파이프네. 여기 보면 뭐 레일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덕트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서 급배기 설비들이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여기 덕트입니다. 덕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덕트들이 이건 파이프관인가? 덕트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거 모델링 하셔야 되고요. 이건 필요 없는 거고. 도면은 그 다음 커튼홀 같은 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커튼홀이 아니더라도 외벽 디테일은 만들어야 돼요. 외피 디테일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장재는 반드시 모델링을 해야 외피 디테일
상세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장재는 하셔야 됩니다. 내장재는 생략하더라도. 좀 알기 쉽게 나온 거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MEP가 전부 다 모델링 돼 있어서 여기선 좀 찾기가 어렵네요.